예, 뉴스톱10이 준비한 오늘 첫 번째 소식. 돌고 돌아 홍명보. 네, 월드컵 최종 예선을 준비할 우리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의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감독이었는데 그때는 1무 2패로 예선 탈락을 했죠. 자, 10년 만에 사령탑 복귀입니다. 자, 10년 전에 공항에 돌아왔을 때 사퇴했을 때 그때 기자회견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월드컵이고 희망은 못 드리고 실망감만 들어가지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고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그 기간은 굉장히 저는 좀 힘들었어요. 뭐 예전에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예, 최동호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10년 전에 정확히 딱 10년 전에 브라질 월드컵의 감독이었습니다만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졸전이라는 얘기.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공항에 나온 그 팬들이 막 뭘 던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이유는 뭡니까?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을 새로 맡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축구협회가 확신을 가지고 이 감독이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정혜성 위원장 있을 때 뭐 르나르 감독 또 이 제시마시 감독 전부 다 이 협상에도 실패했고요. 또 임생 이 기술총괄 이사도 지난주에 유럽으로 가서 이 거스코의 감독 또 이 버나드 감독 이 협상을 했지만 전부 다 협상 결과가 좋지 않았을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어려운 한국 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끝에 마지막 카드로 홍명보 감독을 삼고초려해서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노란색 머리에 손흥민 선수 10년 전에 애뛰었던 대표팀의 막내로서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굉장히 실망했지만 그때 이제 골을 넣으면서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최근의 감독을 보면 벤투 감독이 잘 했었죠. 하지만 물러났고요. 그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이 있었지만 사실 뭐 1년도 못 채우고 자진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경질이었죠. 이후에 황선홍, 김도훈 국내 사령탑으로 잠시 임시 감독을 맡긴 뒤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보루로 홍명보 울산 감독을 지금 내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좀 볼까요? 예, 2002년도에 아실 겁니다. 그 스페인전에서 승부차기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죠. 한일 월드컵 4광 신화를 썼지만 그리고 승승장구했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동안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지만 16강 진출을 실패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울산에서 2022, 2023년도에 우승을 이끌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결국 다시 축구 대표팀 감독에 다시 내정이 됐습니다. 내일 아마 축구협회에서 내정 그 기간과 그 사유를 밝힐 얘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손흥민 선수와 황선홍,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 이때가 어떤 장면입니까? 이 브라질 월드컵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대표팀이 1무 2패 마지막 이 벨기에전에서 1대0으로 패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됐고요. 예. 이보다 앞서서 손흥민 선수는 그때 막내였었죠. 이 막내였다가 알제리전에서 이 골을 넣으면서 대표팀 데뷔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는 한창 그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시절이었었는데 마지막 벨기에전이 끝나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손흥민 선수가 슬픔의 눈물을 그라운드에서 많이 흘렸었죠. 이때 예. 홍명보 감독이 다가가서 안아주면서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둘이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홍명보 감독이 다시 대표팀에 서게 됐고요. 이 막내였던 손흥민 선수는 이제는 대표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으로 예. 어쩌면 마지막에 제출 있는 월드컵에 다시 한번 둘이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이번엔 좀 잘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16강, 8강
다시 4강의 신화를 다시 한번 썼으면 좋겠다는 게 팬들의 생각일 겁니다. 자, 축구에서 사실 경기력에서 물론 축구 볼을 차는 거는 선수들이 물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감독의 지도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축구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후보 면접 뒤에 찾아가 삼고 초려하듯이 제의를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담 진행했던 외국인 감독과 비교해 홍명보 감독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고 그거를 수락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자, 홍명보 감독하면 떠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수고했고 경기 결과 아쉽지만은 이거는 경기 결과에 떠나서 다른 얘기지만 너네 왜 경기 계속하면서 조금만 부닥치도 하고 넘어지 그리고 왜 꼭 먹고 전부 다 심판 라인 들고 손 들고 이게 팀이야. 더 힘들면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서 다음 갈 생각해야지. 예, 저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굉장히 화를 내네요. 이 경기 승부를 떠나서 경기 내용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커룸 있죠. 라커룸에게 선수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그 의자를 이제 발로 차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저 정도의 장면은 이 감독에게서 흔히 벌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면은 좀 그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은 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서 우리가 이 전설이라고 인정하는 대부분의 명장들도 라커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선수들의 어떤 그 주의를 환기하고 집중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감정이 폭발해서 이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경우로 선수들의 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런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하나가 다 선수들과의 신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행동보다도 말없이 침묵하는 경우가 선수들에게 더욱더 이 권위를 주는 장면도 몇 차례 있었거든요. 예. 이 홍명보 감독의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돼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대표팀의 이 뭐 이강인이나 또 김민재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이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심을 표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 감독들도 선수를 평가하지만 선수들도 감독을 평가를 하거든요. 예.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웬만한 외국인 감독과는 다르게 홍명보 감독은 국내 감독일지라도 대표팀 선배이고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는 권위를 갖고 있는 만큼 다른 어떤 감독보다도 선수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선수단을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어떤 감독이 내정될 것이냐 선임될 것이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축구협회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로 100여 명을 물색했다. 해외 나가서 마지막까지도 찾아봤습니다만 결국 못 찾은 건지 아니면 그들이 거절한 건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내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이강민, 김민재 선수 같은 해외에서 뛰고 있는 유럽파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 때에는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예측한 문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화면을 만나보시죠. 대표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젊고 유능한 감독을 이제는 우리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와갖고 한국적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돌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한국 감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둘은 한국 사람이니까 대화는 되잖아. 국내 감독에 시킬 사람이 없어. 한국이라는 건 돈도 있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명예를 찾게. 외국인의 좋은 감독 데리고 오는 거는 베스트고 안 그럴 거면 진짜로 명보형 아니면 태용 형밖에 없다고. 예, 신태용 감독은 지금 해외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밖에 없었던 거네요, 결국은. 이천수 전 선수가 맞춘 거네요. 외국인 감독 하나 그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라는 타이틀에 우리 대표팀이 모두 다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환상에서는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젊고 유능한,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외국인 감독이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축구협회가 돌고 돌아서 결국 이 홍명보 감독으로 왔다고 한다는 것은 원했던 감독, 평가 상향이었던 감독과는 협상에 전부 다 실패했고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 감독 이 선임 기준이 계속 하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홍명보 감독이 더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이고요. 예. 이천수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 멤버로 홍명보 감독과 같이 뛰었죠. 예. 그러니까 상향 평가도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하향 평가도 중요하지만 동료들 간에 같이 경험했던 동료들의 평가도 중요하듯이 이천수의 저런 그 예언과 같이 아마 우리 현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홍명보 감독은 권위를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울산이 현재 K리그에서 2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작년과 2년 전에는 우승을 차지한 명문팀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에 한번 기대를 모아 보겠습니다.